자, 오늘은 주피터와 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주피터와 지토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타를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현재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상 쭉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피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토가 있죠. 자,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 두 종목은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입니다. 먼저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덱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토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덱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피터나 지토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생태계 안에서 뭐 움직이는 코인들 같은 경우, 자, 일단은 메이저 코인들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더리움은 정말 지지부진하죠. 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생태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메이저 코인 하나로서 보게 되면 어쨌든 지지부진하죠. 자, 그런데 지금 솔라나를 보시면 어떤가요? 솔라나만 유난히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고, 뭐 솔라나도 솔라나 생태계가 있지만, 현재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솔라나가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이런 주피터라든지 지토 같은 경우가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주피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가 뭐예요? 대부분은 이제 업비트 사용하시고 뭐 이제 빗썸도 사용을 하실 거예요. 뭐 이제 많게 사용하면 바이낸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업비트나 이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CEX라고 합니다. CEX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솔라나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덱스에서 이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덱스 1위거든요. 그래서 1위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덱스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주피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주피터 안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코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 안에서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죠. 보시면 테슬라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있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덱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덱스라는 것들이 이제 주피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지토. 자, 지토는 말 그대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유동성 플랫폼,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다. 자, 우리가 예금 적금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지토라는 은행에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고 뭐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리퀴드 스테이킹, 리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스테이킹. 스테이킹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해서 리스테이킹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고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스테이킹은 언제든지 내가 이제 신청을 상품에 가입을 했다가 상품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드러나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동성 스테이킹은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하고자 이제 내가 스테이킹을 맡기게 하고 맡겼다가 다음날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지토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은 약세를 띠지만 어쨌든 솔라나가 이 주요 메이저 코인들 안에서도 이 솔라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토나
이 솔라나가 이 지토나 이제 주피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미국 고용지표가 6일날, 이제 7월 2일날 발표가 되죠.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현재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라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상태를 보셨을 때 어때요? 지지라인을 깨기 직전에 있죠.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 어때요? 지지라인을 이탈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고용이 너무나도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현재로서는 연 1회에 해당이 되지만 연 2회 금리를 2번 올리게 된다면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토나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내일 고용이 시장의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물량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 오버슈팅을 한번 보이고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토나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피터나 지토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솔라나도 한 차례 추가적인 단 2%든 3%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게 되시면 중심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400원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0원 올라갔을 시점 5월 17일, 5월 7일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앞에서도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거래가 터졌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 안에 이 거래량만큼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대략 390원부터 400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일봉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구간이 제일 위쪽, 자, 현재가 위쪽으로 봤을 때 매물이 많이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390원 밑으로 봤을 때도 보게 되면 여기 안에서도 박스권이 계속 형성이 되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340원부터 해서 370원까지 이 자리 안에 거래가 계속 터져집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터진 구간이에요. 그만큼 이 구간에도 많은 매물이 포진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솔라나가 한 번 더 움직이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도 현재 대략적으로 봤을 때 370만원, 375에서 380만원 선 이 안에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는 370원보다는 375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75원에서 380원 사이 1차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또 돌파를 한다. 그러면 390원, 딱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이게 100%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응하는 위치는 바로 지금 현재 앞에서도 올라올 때 어땠어요? 이제 거래가 붙어가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345원에서 340원 위치이기 때문에 340원을 이탈하면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토. 자, 지토를 보겠습니다. 자, 지토는 지금 보시면 1200원 위쪽으로 보셨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한 번씩은 찍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정말 앞에서 거래량이 동반 상태에서 급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한번 보여주면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이 정도도 터지지 않고 평소와 같은 거래량으로 올라왔다? 이거는 또 박스권을 부딪힌 상태에서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거래량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128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미 한 차례 상승 파동이 짧게라도 한번 나온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1150원 구간대를 지켜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배열된 상태에서 급락을 보여주게 되고, 이 급락을 보여준 상태 안에서 이평선 정배열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박스권 횡보하다가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트 안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거나 이탈하고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초입구 구간에 거의 진입을 했던 부분들이고, 만약에 예상대로 솔라나가 한 차례 시세 주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세 주는 동안에 지토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260원, 1280원 요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보시면 115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마저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박스권 안에 거래가 많이 터져 있죠. 이 말인즉슨 이 박스권 안에는 많은 물량들이 있는 거예요. 매물이 있어요. 이탈하면 그 매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면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50원 자리는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다. 그리고 한번 올라갔을 때 1280원.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그거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목표가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가는 1350원, 14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매물이 거의 없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급락이 나와줬죠. 급락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는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는 딱 요 자리거든요. 여기 구간이 1250원, 1280원 요 자리예요. 이 자리만 넘어가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크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에 거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켜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구독자방에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